안녕하세요, 까드로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크로키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에게 맞는 인체 크로키 시간은 몇 초 또는 몇 분일까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의 내가 크로키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시간대별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지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하나, 1분 미만입니다. 털선이나 겹선처럼 선을 짧게 쓰는 버릇이 있어 고치고 싶은 경우, 다양한 포즈와 동세를 표현하는 능력 위주로 키우고 싶은 경우에 좋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선을 길게 쓰게 되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이 키워집니다. 얼굴이나 손발가락을 덩어리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특히 30초 이내에 그리시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시작과 끝, 겹치는 부분 등이 강하게 표현되고,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은 선이 끊어지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선의 강약을 조절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1에서 3분 사이입니다. 사실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1분 이내는 정말 짧게 느껴집니다. 최소한의 형태도 그려내기 어렵고 충분히 관찰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1분 이내 크로키의 단점들을 없애면서도 긴 선을 연습하려는 경우와 단순한 인체 흐름뿐 아니라 이목구비, 신체 부분마다 다른 굴곡이나 특징에 대한 표현력도 함께 키우고 싶은 경우에 좋습니다. 당연히 동세와 균형을 표현하는 데에도 좋고요. 근데 이 짧은 시간 크로키를 하다 보면 현타가 오게 됩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동안의 내 그림 실력이 이 정도였나 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정말 엉망이 되거든요. 시간에 쫓겨서. 급해진 마음에 제대로 보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때는 그냥 나아지겠지, 안 해봤으니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5에서 10분 사이로 제대로 보고 표현할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는 경우인데, 보조선으로 전체적인 구도와 동세를 잡고 그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의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이목구비, 손발가락과 같은 신체 일부분까지 연습할 시간을 갖게 되고, 이때부턴 어디가 밝고 어두운지 음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크로키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번째, 10분 이상입니다. 10분이 넘어가면 그게 크로키냐? 드로잉이지. 하실 수도 있는데, 누드가 아니라 옷이나 소품까지 포함된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는 데는 10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드보다는 다양한 일상이나 스포츠 활동 중인 역동적인 모습을 그리면서 주름이나 가방, 신발, 모자 같은 다양한 소품까지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래도 15분, 20분을 넘어가는 건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그리는 게 장점인 크로키의 특성을 유지하려면요. 알아두면 좋은 것. 두 번째, 인체 비율입니다. 빨리 그리면서도 정확하게 그리는 사람들은 아는 게 많아요. 많이 알고 많이 그려본 거죠. 머리끝에서 치골, 치골에서 다리까지 비율이 1대1이지. 보통 팔을 양 옆으로 쭉 뻗으면 키와 같은 길이가 된다고. 팔등신 기준으로 머리 길이의 2배수에는 유두, 3배수에는 배꼽, 4배수에는 치골. 그러니까 꼬리뼈가 위치하게 돼. 이걸 알고 6.5등신이나 7등신에 적용하는 거야. 똑바로 서서 아래로 뻗은 손목 위치는 치골 위치와 비슷해. 위팔과 아래팔, 허벅지와 정강의 비율은 1대1이고 이마 시작 부위에서 눈썹, 눈썹에서 코끝, 코에서 턱까지는 1대1대1이야. 이외에도 남자와 여자의 신체 비율 차이처럼 알아두면 좋은 정보는 많습니다. 이 부분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둘게요. 한 번씩 보시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상태에서 많이 보고 많이 그리시면 더 빨리, 더 좋은 인체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최소한의 해부학 지식입니다. 인체 비율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누드를 그릴 때 인체의 외곽을 그리게 됩니다. 그 굴곡을 결정하는 건 골격과 근육이고, 움직임의 방향과 정도를 결정하는 건 관절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인체 드로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해부학 지식, 뼈, 근육, 관절 위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초급자의 경우엔 그저 제대로 보고 그리는 수준이어도 좋지만, 어색하지 않은 그림, 설득력 있는 그림, 멋진 그림을 그리려면 공부해두세요. 등 부분에 나타나는 날개뼈라고 불리는 견갑골의 형태의 특징상 어느 부위가 어떤 모습으로 튀어나오는지, 목 부분에서 어깨로 흐르는 라인이 직각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건 승모근 때문이고, 어깨 쪽지에서 옆구리로 이어지는 선도 직각이 아닌 이유는 광배근이 있어서라는 걸 알아두면 좋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무심코 하나의 획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은 근육 때문에 오묘한 표정 변화가 느껴진다거나 자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이런 작은 차이에서 드러납니다. 네 번째는 크로키 순서입니다. 크로키 할 때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그려야 할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단, 이건 이런 방법도 있다고 크로키 입문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일 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을 벗어난 그림을 그리지 않기 위해, 종이에 어떻게 배치할지 외곽 가이드라인을 대략 잡아줍니다. 다음으로 머리 크기와 기울기, 어깨와 골반의 기울기, 그리고 손과 발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시작으로 외곽 형태를 잡아주고 대두나 소두가 되지 않게 인체 비율을 고려해 어색하지 않게 그려나갑니다. 대체로 머리, 어깨, 팔, 몸통, 다리처럼 큰 부피를 차지하는 부분부터 그리며 작은 부피를 차지하는 손, 발가락 등은 대략적인 형태의 덩어리로만 표현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그때 눈, 코, 입과 함께 손가락, 발가락, 소품 등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음영을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직접 그리면서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따로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 5번째, 추구하는 좋은 형태와 선입니다. 크로키를 오래 하면 자연스레 스타일이 형성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의 미니은 그림만 봐도 어느 분이 그리셨는지 알 수 있어요. 즉,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작정 오래 그려서 만들어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갖고 싶은 형태와 선을 담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좋은 형태와 선에 대한 생각을 확립해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 그에 맞는 작품들을 찾아보세요. 모작은 장래에 그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고 싶은 그림체를 설치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잘 표현해내거나 좋아하는 분위기의 그림을 꾸준히 모작하면서 그 작가만의 장점, 기법 등을 맘껏 취하는 시간이 됩니다. 거기에 항상 해오던 한 가지 방법과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껏 해보지 않은 다양한 대상과 방법으로 그리면서 나만의 색깔을 입히게 되면 나만의 그림체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